네,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4장 피드백 시스템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피드백 시스템의 특징은 크게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할 수 있었죠. 그래서 레퍼런스에 대해서 출력이 잘 추적하는지, 그리고 외부 디스터번스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한 제거를 잘 하는지, 또 노이즈에 대한 영향은 얼마나 감소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이 시스템 자체가 우리가 변할 때 센시티비티가 얼만큼 민감한지, 센시티비티 펑션에 대해서 정의를 지난번 했었죠. 어떻게 정의됩니까? 펑션은 이 변화에 해서 전달함수에서 G 변화를 위해서 T분의 이렇게 정의된다. 그래서 전달함수 T가 있을 때에 G에 대한 미분하고 그 다음에 T분의 G 이렇게 계산하면 우리가 센시티비티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 각각 입력이 레퍼런스 입력이 있고, 그 다음에 디스터번스, 노이즈 이와 같은 입력에 대해서 출력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센시티비티 펑션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서 1 플러스 L분의, 그래서 서로 상보적인 관계다. 그래서 시스템의 파라메터 변화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지난 시간에 살펴보고, 자,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센시티비티 펑션을 다음같이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살펴봤었죠. G가 변할 때, H가 변할 때, 그리고 그냥 피드백 없이 오픈 루프의 센시티비티 변화, 그리고 피드백이 있을 때의 센시티비티 변화. 그래서 이제 개인 베타 크기가에 따라서 센시티비티가 훨씬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포스코어에 있는 철판을 쉽게 제어를 하는 모터를 예를 들었죠. 그래서 모터의 일정한 속도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철판이 들어오는 순간 디스터번스로 작용합니다. 속도가, 토크가 생기면서 속도가 감소하는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터가 있는 그대로에서 에러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에. 그렇게 계산했을 때를 WO는 RA분의 AF, AB 이제 오픈 루프 해서 이제 에러가 발생하는 속도의 에러를 계산한 겁니다. 자, 이때 디스터번스는 신호를 뭘로 사용을 했나요? 디스터번스. 신호 입력이 디스터번스는 진짜 몰라서 그런 거야. 신호 디스터번스 입력은 뭡니까 여기서? 여기서 디스터번스 입력을 뭘로 사용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질문 하나에도 질문 안 하고 참 어렵네. 이렇게는 이상한 수업이 자꾸 진행되는 건데. 문성재. 네. 디스터번스 입력은? CD S분의 D. 그 S분의 D가 뭐지? S분의 D. 외란? 그래, 외란인데 신호 중에 어떤 신호? 라플라스 변화 다 배웠잖아. 스텝. 그렇지. 스텝 입력을 쓴 겁니다. 그래서 앞에 철판이 들어온다 했죠. 그래서
모터가 이렇게 회전하는 상황에서 철판이 탁 들어오면 스텝 입력이 외람이 탁 들어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해됩니까? 입력이 S분의 1은 스텝 입력을 준겁니다.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구하는 거 식은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갈 때는 S를 곱하고 그 다음에 전달함수의 입력을 곱한 거죠. 그래서 입력해서 전달함수 S 없어지고 S 대신에 0을 넣으면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루프의 경우 속도는 이와 같이 구할 수 있고, 자 피드백을 건 경우, 자 피드백을 걸면은 다음과 같이 센서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센서를 넣고 그 다음에 에러에 대한 개인 여기에 대한 KA가 포함되고 나머지는 앞에 있는 모터 모델을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각각을 3개를 블록을 한 다음에 마찬가지 에러를 한 거죠. 시그널 플로우 그래프 방법을 썼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그대로 구하면 에러는 디스터번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달함수를 구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보였죠. 자, 그래서 요거를 S를 유닛 스텝 함수 그대로 놓고 에러를 구하면,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KA를 구하면 KA가 다른 값들보다는 상당히 이제 곱해지기 때문에 값이 큽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 자, 그래서 RA WC는 RA 네. 그 다음에 KF KT KF KT 그 다음에 KA 분의 D 이렇게 되죠. 그래서 W5분의 WC 하면 RAD는 없어지고 W5분의 WC 그냥 RA 플러스 AM AB 이게 분자네. RA 플러스 AM AM, KT, AA 이렇게 맞나요? 자 그래서 대략 요거는 RA는 원래 모터에 있는 저항, 그 다음에 B 모터 시스템에 있는 파라미터 값들이죠. 지금 예전 값이고, 우리 이제 개인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값이 되겠습니다. 대략 이제 요거를 실제적인 값을 계산하면 100분의 2가 된다고. 그래서 KA 때문에 값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오픈 루프에서 에러보다 클로즈 루프로 에러를 계산하면 현저하게 속도 감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난 시간에 이제 모터가 로드가 걸리더라도 일정한 속도가 가기를 원하죠. 자동차 같은 경우 오르막길이라고 해서 속도가 제 속도가 안 나면 안 되겠죠. 제어를 해서. 그래서 모터 토크가 일정한 속도, 토크를 걸리지만 일정한 속도로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모터가 이제 로드가 안 걸리면 이와 같이 최고 속도를 이렇게 가져가지만 토크가 걸리면 걸릴수록 속도가 떨어지죠. 이렇게 손으로 잡으면 이게 속도가 있다 결국 멈춰버리죠. 자, 그럼 최대 속도가 0이 되고 그때 최대 토크가 나오게 됩니다. 이 모터 특성이죠. 자, 근데 피드백을 걸어서 우리가 센서를 이용해서 제어를 하면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토크가 일정한 속도를 좀 가지도록 이렇게 물론 줄긴 줄죠. 전혀 안 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이런 그래프는 여러분들 전자회로 시간에도 본 적 있죠. OPM프 하면서 피드백을 걸면은 로드 보합, 곡선 특성이 이와 같이 본 적 없나요? 뭐 대답 안 하니까 알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있던 노이즈와 그 다음에 아웃풋 노이즈가 알겠을 대로 전달함수를 구한 다음에 센시티비티 펑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임 리스판스입니다. 타임 리스판스는 지난 시간에 제가 시뮬레이션 하면서 보여줬죠. 여러 가지 형태 다들 한 번씩 해봤나요? 예. 감사합니다. 할 수 있던가요? 어떻게? 애로사항이 있던 사람 있나요? 혹시? 뭐가 문제? 여쭤봤어요. 상태방 형식에서 비지수가 있을 때 전달 함수를 구할 때 이게 계속 그 행렬에 숫자형 요소가 없다고 에러가 계속 나와가지고 시뮬링크에서 시뮬링크가 아니라 그냥 코드로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시스템은 그 다음에 스테이트 스페이스에서 A, B, C, D 이렇게 있어요. 맞나요? 예. 이렇게 하는데 무슨 에러가 생기지? 거기서 응. 그 과제에서 마지막 문제가 3.8인가 거기서 네. A의 그 행 중에 요소 중에 한 개가 그 K로 A가 있는데 요소 중에 이제 K가 이렇게 예.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미지수라는 거죠? 예. 그 미지수가 나와가지고 네. 이게 그렇게 하니까 그냥 미지수 그렇죠. 이거는 디파인 안 하면 A가 디파인이 안 되죠. 예. 근데 A가 범위가 있을걸요? K가. 예. 범위가 그래서 K를 벡터를 줘야지. 뭐 1에서 뭐 10까지 준다든지 변화를 주면 이 중에 K에 특정한 요소가 있을 때만 전달함수가 다 되고 하나하나씩 풀어볼 수 있겠지. 그럼 처음부터 K를 범위를 한 개예요. 주어주면 범위를 주거나 하나 값을 주고 돌려보고 그 다음에 또 K를 변화시켰을 때 결과를 보고. 근데 제가 한번 그 K를 범위를 줘봤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또 자, 이게 만약에 이렇게 벡터로 배열을 줘버리면 이 해결이 디파인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 중에 한 개 요소만 엘리멘트만 넣어줘야죠. 그럼 포문을 돌리시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폼을 써서 여러 개의 솔루션을 찾아봐야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주세요. 예. 그러면 플롯 했을 때 네. 그 플롯이 그 원래 범위로 줬을 때는 이렇게 쭉 나오는데 만약에 플롯 하면은 점으로만 나오지 않는지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그런 디멘전을 잘못 맞췄어 그래. 그래서 플롯하면 벡터 만약에 y라는 게 값이 이제 1바이 100짜리 어떤 데이터를 얻었다고 하겠습니다. y가. 자, 이렇게 해서 플롯 y 하면 100개가 이제 x축에 100개가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지는데 이게 만약에 1바이 1짜리다. 한 개 데이터만 있다 그러면 플롯 해봐야 점만 찍히죠. 예.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거 엔터 해가지고 y 쳐보면 몇 개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거 해서 한번 플롯하는데 우리가 있습니다.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실제로 이런 실험하면 제일 좋은데 실험하면 이제 그런 환경이 안 되죠. 그래서 시뮬레이션에서 확인해 보면 제일 확실하게 이제 이해하기에 도움이 됩니다. 이따가 나오는 걸 다시 매트랩으로 내가 몇 개씩 이제 보여주겠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들 사용하는 게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미 모토도 똑같이 이걸 시뮬레이션은 할 수 있겠죠 이제. 시뮬링크를 쓴다든지 해서. 그래서 RS를 유닛 스텝 함수를 줬다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 스케일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있는 거고, 스텝을 줬을 때 스피드가 어떻게 잘 따라가는지 그런 상황을 봅니다. 자, 오픈루프를 했을 때 비해서 요거는 이제 크기를 노멀라이즈 시킨 거죠. 나눠서 노멀라이즈 시키고 K1 우리 개인에 대한 것도 노멀라이즈 1로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픈루프는 이렇게 쭉 스텝 입력을 주면 거의 15초 돼도 이제 1을 못 따라가는 상황이죠. 근데 피드백을 들면 그와 같이 1초 안에 왜 이렇게 될까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한번 했죠. 자, 이게 시정수 1차 시스템 같은 경우
우리가 x 미분은 마이너스 x 플러스 u. 자, 이거 풀면 어떻게 되면 되죠? xt는 저희 u가 1이라고 하면 1 하면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무한히 지나면 1로 갑니다. 왜? 이게 x 미분이 0이니까 x는 1로 가게 돼 있죠. 자, 근데 이게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 1로 갑니다. 0에서 출발해서 1로 이렇게 가는 신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숫자가 만약에 100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00t 되죠. 그러면 앞에서는 1초 지나봐야 2의 마이너스 1승인데 마이너스 100t면 1초 지나면 거의 0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1초 지나면 굉장히 빨리 이게 0으로 갈 수밖에 없죠. 이게 시스템 자체가 다른 거죠. 그래서 x 미분은 원래 있던 마이너스 x하고 마이너스 100x 플러스 1하고는 시스템 특성이 다른 거죠. 자, 그러면 피드백을 건다는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u가 있던 부분을 원래 있는 데서 마이너스 99x를 추가를 해주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자, 그 얘기가 뭐냐면 내가 입력을 x를 센서로 피드백 받아서 곱하기 마이너스 99 한 다음에 더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특성이 이렇게 바뀐다. 시스템 특성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피드백이 그런 개념이죠. 자, 센서를 이용해서 개인을 곱한 다음에 네거티브 피드백. 그게 피드백의 개념이죠. 왜 이렇게 되는지 당연히 그래 되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보면 신기하다 싶지만 결국은 시스템 특성을 바꾸는 아주 다양한 당연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모델만 잘 이해하면 피드백의 개념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에러입니다. 트랜전트 리스폰스. 시스템의 응답 특성은 시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y가 출력이 나오면 트랜전트 리스폰스라는 것은 라이징 타임, 내가 원하는 목표치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 라이징 타임이고, 그 다음에 쭉에서 어떤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가는 세틀링 타임이 있습니다. 수렴하는 시간. x축으로는 시간이 이게 중요한 시간이 되겠죠. 그 다음에 y축에서 중요한 거는 ESS에서 Steady State Error. 내가 원하는 목표 정도로 가는지 안 가는지.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에러가 상당히 또 중요한 특성 중에 한 개. 이게 이제 제어하는 목적이기도 하죠, 하나의. 그래서 오픈 루프를 우리가 에러를 구해보면 이제 y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에러는 레퍼런스 빼기 y 이렇게 그게 정의죠. 레퍼런스 빼기 y. 그래서 y를 구하면 r 곱하기 g 해서 한 y를 구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에러는 레퍼런스 빼기 y 1-g 곱하기 r 이렇게 되죠. 자, 그거를 오픈 루프 에러 해서 O, E, O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클로즈 루프는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피드백을 이렇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러를 구해보면 자, R 빼기 Y, Y를 구해보니까 Y는 우리가 루프 펑션을 구해서 하면 R 곱하기 1 플러스 GH분의 G 이렇게 Y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에러를 계산하면 분모 통분하고 빼면은 1 플러스 G분의 R 이렇게 보죠. 그래서 Steady State Error 구하는 거는 라플라스 변환해서 S를 시간에 대해서 무한대로 가는 거는 S가 여기 0이죠. S가 0으로 가는데 S를 곱하고 Error 하면 시간이 무한대일 때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루프부터 먼저 구해보면 자, 입력을 정해야 되죠. 뭘 쓸 거냐? S분의 1 스텝 입력을 썼다는 뜻이죠. S분의 1 스텝 입력에 대해서 에러를 구해보면 1-G0. 자, G0가 가지는 의미가 뭔가? G0. 자, 예를 들어서 G가 자, 다음과 같은 응답 특성을 가진다 했을 때 얘는 전달 함수가 S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표현되죠. G0 그러면 S 대신 넣어서 G0는 얼마입니까? 얘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O 시스템에 대해서는 에러가 0이 됩니다. 맞죠? 자,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게 타임 리스판스가 앞에 100처럼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G0는 100분의 1이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00분의 1. G0, 0. 에러가 1 되네. 앞에서도 에러가 1 돼버렸죠. 맞죠? G0는 1이었으니까. 1이네. 1이니까 에러는 0인데, 지금 그러면은 요 상황은 0 되면 100분의 1. 그럼 100분의 1이면 에러는 100분의 99? 네. 그럼 에러가 엄청 큰 거네. 그러니까 리스판스가 빨라지고 좋아졌지만 에러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가. 자, 어쨌든 오픈 루프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 클로즈 루프. 클로즈 루프는 앞에 있는 전달식에서 1 플러스 G0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100분의 1이면 어떻게 됩니까? 101분의 100분의 1 하면은 101분의 100 맞나요? 101분의 100이면 대략 그것도 1 가까이 되네. 이게 리스판스가 빠르다고 좋은 게 아니네. 맞나요? 이거 확인을 해보기가. 어쨌든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개인은 얘가 이제 제법 큰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G0, DC 이득이라고 그래요. DC 이득. S가 여기 DC 이득이 만약에 보통 OPM 쓰면은 100배 뭐 이렇게 되죠. DC 이득이 100배 맞나? DC 이득은 한 40 이렇게 되나? 그러면 예를 들어 40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40 이렇게 하면 41분의 1 이렇게 돼요. 이렇게 굉장히 그래서 에러가 굉장히 줍니다. 오픈 루프는 에러가 잘 주지 않는다. 자, 요 쉬운 예를 해놨네요. 타워에서 1차 전달 함수 시스템이 이와 같이 됐을 때 G0를 넣는 겁니다. G0 넣으면 K가 나오죠. 1-K가 이득이 되고, 자, 클로즈 루프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했을 때 0 넣으면 1 플러스 K분의 1. 그래서 개인이 이득이 보통 이제 개인이 크니까 큰 값을 넣으면 작아지고, 개인이 1이면 뭐 에러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계산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피드백 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 피드백 한다는 뜻은 센서를 추가적으로 쓰죠. 그리고 연산을 하고 뭐 프로세서를 써야 됩니다. 자, 그렇게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들이 추가 발생하는 게 단점이습니다. 자, 반면에 그 다음에 어쨌든 6장에서 다뤄보겠지만 응답 특성이나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 몇 가지 이제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추가 설치를 해야 된다거나, 그 다음에 개인을 점차 키우다 보면 피드백을 해서 하다 보면 언스테이블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개인을 막 바꾸다 보면 폴의 위치를 바꾸죠. 그러면 어느 순간 플러스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발산해버리겠죠. 피드백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나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피드백은. 그래서 대부분 피드백을 써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 시스템을 가지고 앞에서 있던 피드백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나왔겠지만 화성에 로봇을 이렇게 띄운 게 있습니다. 원격 제어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에 따라서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이게 이제 비클에 대한 포지션에 대한 전달 함수가 하겠습니다. 자, 이동체가 보통 이제 DC 모터를 쓰니까 2차 전달 함수 형태로 이렇게 이거보다는 약간 복잡하겠지만 심플하게 표현했을 이와 같은 모델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제어 특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얘는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 폴을 소거시켰습니다.
S 플러스 1, S 플러스 3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없애고 내가 원하는 폴의 특성을 갖추도록 딱 만든 다음에 개인 K를 딱 했습니다. 이렇게 제어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 폴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죠. 그리고 비슷해서 완전하게 소거가 안 됩니다. 어쨌든 뭐 이게 정확하게 안다고 생각하고 얘를 이렇게 소거를 해서 제어를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제어가 되겠죠. 자, 크기나. 자, 이렇게 이제 하는 오픈 루프의 경우가 있고. 자, 피드백을 배운 경우는 여기서 이제 센서를 이용해서 에러를 계산한 다음에 개인을 곱한 형태로 피드백을 했습니다. 그럼 두 개를 좀 더 비교해 보자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오픈 루프로 우리가 폴 제로 캔슬 한 다음에 시스템을 해서 전체 전달함수를 구해 보니까 자, 이와 같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와 같은 요거는 일단 오른쪽에 무시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형태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센시티비티 펑션을 한번 계산을 해보면 전달함수에서 파라메타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변한다? 여기서 개인 K가 바뀐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K의 변화에서 센시티비티를 계산하시오 하면 K 이외의 나머지는 다 상수로 보면 되죠. 그래서 K에서 미분하면 결국은 1이 되죠. 그래서 K가 바뀌면 거기 시스템의 응답이 센시티비티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센시티비티가 1이라는 바로 즉각적으로 그게 반영이 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피드백을 건 경우, 자, 피드백을 걸면은 자, 다음과 같은 형태로 클로즈루프 전달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K의 변화에 대한 센시티비티. 자, K에 대해서 미분하면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나요? 네. 그래서 안 보여도 되겠지? K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와 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개인 K를에 따라서 이놈이 이제 바뀌겠죠. 맞나요? 이 K에 대해서 센시티비티가 바뀝니다. 그리고 또 뭐에 따라서 바뀌냐면 S에 대해서도 바뀌어요. 그렇죠? S가 뭐라 했나요, 여기서? 라플라스에서 S는 실수냐, 복소수냐? 뭡니까? 또 있었습니까? 복소수죠. 자, 복소수에서 얘가 시그마는 트랜전트 리스판스로 사라진다 했죠. 자, 그러면 남는 거는 주파수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시그마 플러스 j 오메가. 자, 여기서 시그마는 트랜전트 리스판스로 사라지고 자, 오메가만 남습니다. 자, 그래서 얘 이득을 구하려 그러면 오메가를 바꿔보고 다 다르게 나오겠죠, 얘가. 이해되죠? 네, 여기 물론 얘가 복소수로 나옵니다. 그 절대값을 구해야 되죠. 그리고 K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을 겁니다. 이해됐나요, 지금? 멀뚱멀뚱한 줄 잘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앞에 있는 함수를 S 대신에 오메가를 J오메가를 넣은 겁니다. J오메가 넣고 식을 쓰니까 이와 같이 눈에 들어오나요, 이걸? 이때 이제 K는 우리가 2로 둔 겁니다. 자,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수식만 나오면 자,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S 센시티비티 펑션이 어떻게 되냐면 3 플러스 K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4만 나 4 오메가 J 분자는 3 마이너스 오메가의 플러스 4 오메가 J. 자, 이 식이 왜 나오는지는 S 대신에 J 오메가 넣으면 이 식이 나오겠죠. S 제곱은 J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고 4J 오메가 분모 분자 됐습니까? 예. 자, 그러면 요 식이 나왔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오메가가 바뀌기에 따라서 얘가 크기가 이 복소수 로그가 나올 텐데 그 크기가 다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해가 되는 일단은 K는 2로 고정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식이 이제 계속 나옵니다. 그 S분의 지금도 전달함수라는 걸 구했는데 S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뭘 얘기를 하는 거냐? 이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오메가가 주파수가 앞에 그림이 어디서 어디까지 했나요?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1승에 10에 2승까지. 12승 한번 봅시다. 그러면 오메가는 0.1에서 0.01 단위로 0.1 단위로 100까지 됐나요? 네. 이러면 오메가 이렇게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분자를 해야죠. 누머레이터 분자는 어떻게 되나요? 발로 3-오메가의 발로 제곱 오메가 제곱이가 3-오메가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 곱하기 오메가 곱하기 j. 자, 이렇게 해볼게요. 에러가 발생하죠. 왜 에러가 발생했을까요? 여러분들 충분히 이런 게 나왔을 수 있어요. 오메가가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사이즈에서 오메가를 해보면 1000개의 데이터를 방금 만들었죠. 근데 여기에 넣어달라 이렇게 하니까 얘가 자, 요 식을 하니까 1000개를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 점을 찍으면 각 엘리멘트의 제곱에서 벡터를 만드시오 이렇게 됩니다. 점만 하나 찍으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엔터 쳐보겠습니다. 자, 1000개짜리가 다 해서 한꺼번에 포를 풀면 안 써도 돼요. 이게 훨씬 쉬운 거죠. 예열을 쓰면. 자, 그래서 분자를 썼습니다. 넘을 썼고 그 다음에 분모를 써보겠습니다. 분모는 자, K가 2일 상황이니까 5-오메가에 그것도 점 찍어야 되겠죠?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 곱하기 오메가 곱하기 J. 그 다음에 S가 어떻게 되냐면 분자분의 디노미네이터. 자, 계산이 됐습니다. 얘 우리가 복소수가 나오죠. S의 첫 번째 것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복소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복소. 네, 복소. 이것도 눌러야 돼. 얘 사이즈라고 해요. 사이즈 S. 1/1이니까 잘못 계산된 거죠. 자, 앞에서 얘를 분자도 이 배열 이렇게 해서 점을 찍어주시 100개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즈 쓰면 1000개 나왔죠. 그래서 S의 첫 번째는 복소수, 두 번째도 복소수. 이거 오메가를 바꿔주면서 하면 어떤 복소수가 계속 나옵니다. 됐죠? 여러분들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떤 오메가 복소수를 넣었을 때 결과 함수를 통과해서 복소수 결과가 나온다. 복소 함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 다음에 지금 뭐냐면 크기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앱솔루트 플러스를 해보겠습니다. 플러스해서 오메가에 대해서 S를 하는데 크기는 ABS 앱솔루트 밸류입니다. S.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앞에 있는 책하고 다르죠, 조금. 왜 다르냐? 얘가 스케일이 얘는 이제 0.1에서 100까지 그냥 쭉 펼쳐놨죠. 자, 이거를 로그 스케일로 바꾼 겁니다. 이해되나요? 이게 10배 차이 나는 걸 한 칸씩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로그잖아요, 맞죠? 그렇게 해서 얘를 로그로 바꿔볼까? 로그로 넣자. 자, 로그. 이렇게 하면 되나? 비슷하죠? 로그 스케일로 바뀌면 되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다 0.6에서 쭉 올라가다가 똑같은 그림을 그렸죠. 어떻게 얻은지 알겠죠? 네. 하나하나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주파수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하는 거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걸 해서 S 도메인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런 숫자가 뭐냐? 결국은 복소수에 대한 함수로 이해를 합니다. 복소수는 크기와 각도, 그것만 하면 다 끝납니다. 이해됐죠? 크기는 곱하면 그냥 곱하고, 각도는 더해주고, 나누면 빼주고, 그건 다 배웠죠? 자, 그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 앞에서 센시티비티가 오메가가 0.1보다 작은 영역, 여기에 대해서는 대략 0.6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센시티비티가 주파수가 높아지면 1이 되지만 요 낮은 영역에서, 그러니까 주파수가 낮게 천천히 움직이는 데에서는 외부의 외란이 적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고속으로 달릴 때 바람의 영향이 크겠나, 아주 천천히 달릴 때 바람이 크겠나. 그렇지. 그 원인이 주파수나 이런 데 영향이 큽니다. 자, 그 다음에 외란에 대한 영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픈루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자, 여기가 이제 입력이 되죠. 입력에 대해서 패스를 통과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S 대신에 6 넣으면 얘가 3분의 1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외부에 가다가 바위나 이렇게 탁 만났다. 그러면 이제 얘의 위치의 변화가 3분의 1 정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드백을 건 경우, 피드백을 걸 때는 클로즈루프 시스템의 전달합수가 이와 같이 바뀌죠. 자, 이거는 구하는 거는 앞에서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 스텝 입력을 주고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계산하면 S는 없어지고 S 대신에 0 넣으면 3 플러스 K 분의 1이 됩니다. 자, 앞에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외란에 대한 영향이 K 값에 따라서 상당히 줄 수 있죠. 그래서 K를 만약 50을 주면 우리가 이제 거의 외란의 영향을 잘 안 받고 갈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English Channel Boring Machine. English Channel Boring Machine이 뭐예요? 찾아볼까요, 이게? 모르면 구글링 해야지. 터널을 뚫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광고네. 자, 여기 보이죠? 자, 터널을 뚫는 데 있어서 해협에 보면 앞에 굉장히 큰 이게 그 바위를 깎는 기계가 있죠. 그렇게 해서 얘가 잔해물을 끌어내서 이제 쭉 해서 터널을 뚫습니다. 지하철 뚫는 거나. 자, 해협 마찬가지 이런 형태로 작업을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모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뭘 다루는지 알겠죠? 자, 거기에 대한 모델이 일반적으로 이제 얘가 응답을 주면 1차 응답, 뭐 얘가 뭐 반동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진 않겠죠. 자, 그래서 얘 2차 시스템 이러한 형태의 모델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시를 이와 같이 제어를 하는 것을 쓴 다음에 내가 원하는 앵글로 보내는 그런 거를 하는데 개인 K에 대해서 트랜전트 리스판스를 보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데 얼마만큼 빨리 응답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외란에 대해서 또 얼마만큼 응답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 입력에 대한 전달합수를 이와 같이 구할 수 있겠죠. 레퍼런스 입력에 대해서 구하고, 그 다음 외란에 대한 영향, 개인 K를 포함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맨트랩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 경우입니다. 이제 개인 K가 100일 때
응답을 보고요. 리스판스를 보면 자 오버슈트가 이렇게 생겼지만 세틀링 타임이 1초 안에 이렇게 들어오죠. 자, 개인을 줄였습니다. 20으로 했을 경우 자 오버슈트는 줄었습니다. 줄었지만 얘가 세틀링 타임 1에 수렴하는 시간은 1초 정도 느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에 따라서 응답 특성, 트랜전트 리스판스하고 그 다음에 이런 특성들이 바뀌죠. 지금. 자 이걸 시뮬레이션 어떻게 했느냐? 앞에 있는 전달함수, 자 분자, 누메레이터 1, 분모 s 제곱 더하기 s 분모고. 그래서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구한 거죠. df. 자 그다음 개인이 100일 때하고 20일 때 두 가지를 각각 놓고 난 다음에 자 여기는 제기를 구한 거죠. 11 곱하기 k 더하기 k1 그 다음 11 더하기 k2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분모는 마찬가지입니다. 1이죠. 제기가 1분의 11 더하기 k1 또는 k2 자 전달함수를 각각 두 개 구했습니다. 자 두 개 구한 다음에 두 개가 라플라스로 두 개 직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건 시리즈 하면 연결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거티브 피드백을 했죠. 그래서 피드백에서 1을 하면 네거티브 피드백이 각각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C는 개인이 100일 때, 시스템 D는 개인이 20일 때를 앞에 있는 식대로 코드를 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스텝, 시스템 주고 시간을 주면 다음 같은 그림을 또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안 해도 여러분들 충분히 그 시뮬링크나 지난 시간 배운 내용도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개인이 각각 있을 때 응답을 보니까 이와 같은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디스터번스에 대해서 똑같이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터번스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자 전달함수 마찬가지 피드백에서 시스템의 전달함수를 통해서 이제 계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K가 100일 때 외란에 대한 영향 대략 이제 100분의 1이죠. 100분의 1. 외란에 1을 넣었는데 100분의 1이 됐어요. 자, 근데 K가 20이 됐을 때는 얘가 대략 보니까 100분의 1이니까 한 5% 정도 되죠. 5%. 요는 1%인데 얘는 5%입니다. 외란에 대해서. 개인이 크면은 지금 보면 외란이 대해서 좀 더 강인하죠. 지금. 앞에 전달함수를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크기인데 개인이 크면 여기에 대한 영향이 작아진다는 뜻이죠. 물론 여기에서도 복소수에 대해서 크기로 이제 계산을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실수값 개인 K에 대해서 전체 크기가 얼마큼 준다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개 비교해 보면 이제 개인 K가 20일 때 앞에서 이제 대략 오버슈트는 4% 그리고 세틀링 타임이 늘어나죠. 개인 K를 키우면 오버슈트는 이렇게 커지지만 세틀링 타임은 줄어듭니다. 수렴하는 게. 디스터번스는 마찬가지 5% 되지만 개인을 키우면 1%로 줄게 됩니다. 왜 1%냐? 당연하게 여기에 S가 0일 때 0하면 개인이 100이면 100분의 1이죠. 그래서 1%가 자, 하드디스크 보면 자, 여러분들 저 컴퓨터에 하드디스크 뜯어본 적 없죠? 뜯어보면 이런 헤드가 있습니다. 이것도 동영상을 찾아볼까요? 디스크 드라이브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기만 합니다. 어쨌든 디스크 드라이브를 보면 이런 헤드가 있습니다. 이게 마그네틱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헤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를 읽습니다. 물리적으로 움직이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응답 특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제 시간에 빨리 가서 거기에 위치에 있어야지만 데이터를 읽어내는 이제 그런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액추에이터 물론 모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를 이용해서 측정한 다음에 컨트롤하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스테이디 스테이트 에러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트랜전트 리스판스 내가 얼마나 세트링 타임을 짧게 가지면서 위치에 보내는지
그 다음에 이제 성능, 디스터번스에 대해서 영향. 외부의 충격이 확 가 있을 때 얘가 제자리를 잘 잡는 그런 문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마찬가지 못 들었으니까 2차 시스템 모델이고 여기 코일에 감겨서 액추에이션 하기 때문에 코일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K를 가지고 제어를 해서 요 버스의 시스템의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를 계산해 보면 S 스텝 입력에 대해서 S분의 1 하면 다음과 같이 되고 자 여기 G1, G2가 어떻게 되냐 자, 이 식을 잘 보면 자, 1 플러스 AA의 G1, G2 분의 1 그리고 S분의 1 그래서 얘는 상쇄되고 S 대신에 0을 넣죠. 자 그러면 G1에도 0, G2에도 0 이렇게 넣는 거죠. 자 그런데 G1에는 G1에 0 넣으면 뭐 어떤 숫자 5가 나오죠. 5. G2는 0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 돼버리죠. 그래서 S분의 1이 있는 경우 저게 중요합니다. 시스템에 S분의 1 쓰면 얘는 무한대 돼버려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분모가 무한대 분의 1. 그래서 에러는 0으로. 그래서 이거 우리 개인하고 상관없이 시스템에 원점에 폴이 있으면 지금 시스템에 원점에 폴이 있으면 스텝 입력에 대해서는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제어를 안 해도 에러를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거를 내가 속도 제어를 한다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 제어는 말이 다릅니다. 그럼 속도 제어가 0이 되려고 하면 S 제곱이 있어야 됩니다. 시스템에. 지금은 어쨌든 얘가 S가 G0가 무한대가 되는 상황이 돼서 에러가 0이 됩니다. 그 다음 디스터번스 영향. 디스터번스는 마찬가지 클로즈 루프의 전달 함수를 쭉 구하고 난 다음에 KA에 대해서 우리가 각각 응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그래서 이제 KA가 작을 때는 트랜전트 리스판스가 이렇게 느려집니다. 그런데 80을 올리면 0.5초에 원하는 위치로 딱 가죠. 제어가 잘 된다는 걸. 자, 외란 디스터번스에 S분의 1이 들어왔을 때 마찬가지 디스터번스는 10의 마이너스 3승분의 1이고 K가 80일 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자세한 제어기에 대한 특성은 이제 앞으로 뒤에 설계하면서 보기라고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센시티비티 정의를 했고 그다음 트랜전트 리스판스 또는 시간에 대한 영향 다양하게 좋은 특성들이 있다는 걸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사정을 마치고 앞에 한 15분 정도 이제 5장에는 시스템의 성능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능을 늘릴까 뭐 이야기하는데 그 성능이 도대체 뭔가 이것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파악하는 장입니다. 성능이 우리가 대부분 두 개만 다루겠습니다. 1차 시스템의 성능과 2차 시스템의 성능. 그것만 이해를 하면 나머지는 쉽게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델링은 다 얘기해서 끝났고 지금 이제 타임 리스판스와 트랜전트 리스판스 성능에서 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성능에서는 주파수에 대한 성능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파수 얘기 말고 타임 리스판스에 대해서 성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6장에는 이제 스테빌리티가 오고 자, RH 테스트라는 걸 하고 이제 여기까지 하면 중간고사 치게 될 겁니다. 5장 4장인가 이게? 5장
5장을 살펴보면 되고 거의 많은 부분. 그 모델만 잘 이해하면 이 부분도 쉽게 이해됩니다. 앞에 모델 우리가 충분히 살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퍼포먼스가 어떤 게 있는지 스펙을 잘 정하고 타임 도메인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오버슈트, 세틀링 타임, 타임 피크, 라이징 타임,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자, 못 외우죠. 자, 그래서 그림으로 싹 그리면 시간의 응답을 이렇게 이제 그립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는 올라가는 시간, 라이징 타임이다. 자, 그 다음에 어느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으로 가는데 필요한 시간, 얘를 세틀링 타임이다. 라이징 타임, 세틀링 타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최고치, 피크 타임. 이렇게 최고치. 시간에 대해서는 얼마큼 빨리 올라가느냐. 그리고 피크 타임, 내가 원하는 목표치를 세틀링 타임. 시간에서 3개. 자, 그 다음 Y축에 대해서는 내가 원하는 데 도달하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내가 목표치가 1인데 1에 도달하는지 안 하는지 얼마큼 에러가 생기는지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그 다음에 내가 여기 레퍼런스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올라갔는지 오버슈트. 오버슈트의 크기, 매그니튜드, 오버슈트, 매그니튜드, 오버슈트, 오버슈트의 크기, 에러, 그게 됩니다. 시간에서 피크 타임도 뭐 때로는 계산할 때 필요한데 중요한 특성은 라이징하고 세틀링 타임. 그 시간에 대해서 2개, Y축 크기에 대해서 2개. 머릿속 쫙 들어오죠. 이제 뭐 이렇게 나야 되는 거다. 이제 뭐 그림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자, 입력을 줄 때 퍼포먼스를 따질 때는 입력에 따라서 성향이 다릅니다. 스텝 입력을 주는 거는 내가 위치 이동을 하는 거예요. 스텝, 내가 1을 한 칸 가라 하는 거 위치 이동하는 거죠. 거기에 잘 따라가는지. 램프 입력을 준다는 거는 S제곱분의 1이죠. 그래서 스텝 입력은 S분의 1 UST 플러스 변화하면 S분의 1 스텝 입력이라서 US라고 씁니다. 자, 램프 입력은 RT라고 합니다. 램프 입력. 얘는 라플라스 변환하면 S제곱분의 1. 얘는 속도를 따질 때. 자동차 같은 경우 속도 레퍼런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속도를 따라가는지 거기를 따지는데. 그 다음 파라볼로 블랙 인풋이 있는데 이제 S3승에서 T의 제곱을 하는데 요거는 안 씁니다. 거의 잘 안 씁니다. 왜냐면 얘는 힘 제어를 할 때 씁니다. 파라볼에. 그래서 뭐 이 기호는 이 책에도 잘 없습니다. 어쨌든 입력 UT라고 일반적으로 그냥 씁니다. UT를 파라볼릭을 하는데 얘는 가속도를 제어를 하는 거고 가속도를 제어한다는 것은 힘 제어를 하는 겁니다. 더 복잡한 문제가 되겠죠. 자, 어쨌든 그런 입력에 대해서 관계를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이 확실히 기억해야 될 거는 퍼포먼스를 따질 때는 모두 다 좋게는 못합니다. 트레이드 오프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앞에서 봤지만 그 오버슈트 이렇게 생길 때 개인에 따라서 개인을 키우면 트랜전트 리스판스는 빨라지지만 오버슈트 막 생겼죠. 오버슈트는 안 좋은 겁니다. 많이 생기면 대신 라이징 타임 짧아지죠. 자, 근데 이 오버슈트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성능을 낮추면 세틀링 타임이 늘어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어느 한 성능 척도가 막 좋게 하면 얘가 이제 쭉 좋아집니다. 이렇게 제로로. 대신 얘만 좋아지면 괜찮겠지만 다른 성능 척도가 얘는 쭉 올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얘 측면에서는 안 좋아요. 그럼 얘를 낮추기 위해서 얘 값을 어떤 값을 쭉 줄여요. 그러면 얘가 또 나빠지죠. 그래서 중간에 절충점을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트레이드오프, 그래서 이 2개의 성능 척도를 만족하는 우리가 값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인풋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스텝과 그 다음 램프, 파라볼릭 인풋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1차 시스템부터 보겠습니다. 1차 시스템에 입력을 주면 일반적으로 스텝 입력을 주죠. 그래서 RS를 S분의 1을 주고 1차 시스템 S 플러스 A분의 L A 이렇게. 그래서 얘 아웃풋을 찾아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키는 그냥 바로 나오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리스판스는 1. 그래서 ESS라는 거는 S분의 1 곱하기 전달함수. 그래서 S 대신에 0 넣으면은 우리가 L은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차 시스템에 그 다음에 1차 시스템의 특징이 이제 0에서부터 쭉 해서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이렇게 올라가죠. 자, 이때 자, A분의 1, 그러니까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T죠. AT에서 이 부분이 AT가 A분의 1이 되면 2에 마이너스 1승이 되죠. 그러면 그 숫자를 보면 1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승이죠. 그 숫자를 보면 63 정도 나옵니다. 그 여기까지 차오르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시정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타임 컨스턴트, 시정수, 한국말로 시정수 이렇게. 자, 시정수가 짧은 게 좋을까요? 느린 게 좋을까요? 짧은 게 좋죠.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63%까지 딱 올라가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시정수, 시간이니까 시정수는 짧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A분의 1, 그 얘기는 A가 커야 되겠죠. 그래야지 짧아진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라이징 타임을 우리가 하는데 라이징 타임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이게 시정수고 라이징 타임, 내가 원하는 목표치까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90%까지 차오르는. 그럼 시작이 어디냐? 0에서 시작하다가 올라가는 게 조금 뭐하니까 10%에서 90%까지 차오르는데 걸리는 시간. 자, 이렇게 정의가 라이징 타임 되겠죠. 그러면 계산할 수 있겠죠. 1-2의 마이너스 t가 이꼴 0.1일 때 시간 계산하고, 그 다음에 1-2의 마이너스 t가 0.9일 때 시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하면 로그가 나와서 2.3의 a분의 이렇게 해서 TP가 TR 같은데, 자, 무슨 TR은 a분의 2.2 되겠죠.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세틀링 타임, 세틀링 타임도 마찬가지. 내가 원하는 목표치까지 걸리는 시간인데 이게 정확하게 1로는 안 가죠. 그럼 도대체 얼마까지 가야 되느냐? 2% 오차까지 보통 이렇게 잡죠. 때로는 5% 오차로 잡을 수 있죠. 그러면 대략 여기 올라가다가 0.98이 되는 시간 계산하면 되죠. 그렇게 계산해서 대략 보니까 얘는 A분의 4 정도 됩니다. 1차 시스템은 그렇게 해서 세 개 시간에 대한 시정수, 라이징 타임, 세틀링 타임을 계산을 할 수 있고, 시스템에 따라서 얘가 값이 어떻게 되는지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게 되겠죠. A 값이 결정이 되면. 자, 그 다음에 타임 커스 앞에서 얘기했던 그 값입니다. 1-AT 해서 계산해서 A가 T가 A분의 1이 되면 63%. 자, 이때가 시정수라고 이야기합니다. A분의 1. 그러니까 이제 자연수에서 얘 시간에 대한 부분이 왜 시정수가 63%냐?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E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이게 딱 계산하기가 쉽죠. 여기에 지수가 A 곱하기 T 했는 게 1이 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타임 컨스턴트, 시정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라이징 타임은 굉장히 짧아집니다. 자, 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램프 입력을 줘가지고 내가 속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속도를 계속 이제 증가시키는 이런 입력을 줬어요. 그러면 자동차를 따지면 내가 이제 계속 속도를 엑셀을 밟아서 속도를 올려라 이렇게 명령을 줍니다. 근데 대부분 응답은 딱 주면 바로 안 가죠. 따라가려고 노력해서 쭉 올라갑니다. 그러다 에러가 0이 돼서 그 속도로 가느냐? 1차 시스템은 절대 못 따라갑니다.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입력이 S 제곱분의 1이 들어가죠. 그럼 시스템은 1차 시스템 S 플러스 A분의 A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램프 입력에 대한 스테이트 에러 계산하면 S가 살아남죠. 그렇게 해서 에러가 이제 존재합니다. 그래서 타임 컨스턴스가 이것도 마찬가지 짧은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스템은 이 오차가 그래도 작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타임 시정수가 긴 거는 따라가는데 못 따라갑니다. 속도가. 예를 들면 이제 차가 이제 자동차 있는데 내가 엑셀을 확 밟았는데 몸가가 툭툭툭툭 이렇게 증가하는 게 있죠. 그 시정수가 느린 거죠. 그거는 이제 속도를 이만큼 시간 지났을 때 계속 이제 오차가 이렇게 벌어지게 돼요. 근데 시정수가 짧은 거는 그래도 2차 시스템의 응답이 빠르면 이 오차가 작게 나오죠.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정수의 개념, 시스템의 응답이 빠른 것하고 느린 것의 차이가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라이징 타임은 10%에서 90%까지 걸리는 시간이라 했죠. 그래서 얘를 0.1, 그 다음에 0.9 놓고 t를 구한 겁니다. t를 구하면 a분의 0.12, 90%를 a분의 2.31. 빼면은 라이징 타임 a분의 2.2. 그다음 세틀링 타임, 이게 값이 0.98이 될 때 값을 시간을 계산하면 a분의 4 이렇게 정의해서 쳐주겠습니다. 자, 2차 시스템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2차 시스템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와 같은 형태로 응답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2차 시스템의 표준화된 표현을 이와 같이 쓴다고 했습니다. 파라미터 두 개 대신에 제타와 오메가 n을 가지고 일반화돼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때 제타는 댐핑 레이쇼, 오메가는 내추럴 프리포지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출력 y를 구하면 입력은 스텝 입력을 주죠. 그래서 s분의 1을 여기다가 곱하기. 자, 이거를 역변환하면 자, yt를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역변환이 쉽지 않죠. 딱 봐도 쉽게 나올 것 같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것도 왜 이렇게 나오는지 구해야 됩니다. 요거를 머릿속에 딱 각인하듯이 가지고 있어야지 아주 쉽게 여러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요 쉽게 요 푸는 과정은 뒤에 자료에 있습니다. 어쨌든 얘를 어떻게 하면 되죠? 부분분수하겠죠. S분의 A하고 그 다음에 2차 해가지고 예근을 넣어가지고 A, B 복소수 한 다음에 풀어냅니다. 역변환해서 그렇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자, 2차 시스템이니까 이건 이제 응답 특성은 1이고, 자, 그 다음에 익스포네셜 복소수근이니까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과 그 다음에 오메가 n 베타 플러스 세타 파라미터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옵니다. 자, 어쨌든 얘를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는 이 근, 요 특성 방정식의 근을 대입해서 하면 이렇게 그래서 얘를 풀어보면 위에 올라갔다 왔다 갔다 내려가죠. 그래서 줄어드는 거는 exponential 제타 오메가 n t 얘 때문에 줄어들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사인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그 주파수는 오메가 n 곱하기 베타. 자, 이때 베타는 뭐냐? 베타는 x 1 제타 제곱입니다. 아, 여기 있네. 그리고 세타는 뭐냐? 세타는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이게 세타인데 오메가 n 내추럴 프리퀀시 크기분의 제타 오메가 n x 축의 크기.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제타. 거기에 자세히 구하는 건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요거 타임 리스판스가 이와 같이 나타난다. 그래서 제타에 대해서 지난번에 다 살펴봤습니다. 제타가 0일 때는 사인 성분만 나오고, 댐핑 레이쇼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이렇게 해서 실근까지 가죠. 1이 되면 제타가 1이면 완전 제곱이 되죠. 그래서 실근을 합니다. 그래서 요 각도를 우리는 코사인 세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제타 값이 1이라는 거는 각도가 0도, 90도면 제타가 0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크기가, 반지름의 크기가 내추럴 프리퀀시가 되겠습니다.
이 실근을 구해보면 되죠. 여기에 실수근은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이고 복소근은 오메가 n 곱하기 베타. 베타는 루트 1 마이너스 제타죠. 그래서 실수근과 허수근의 피타고라스로 제곱하면 오메가 n이 나오고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이거분에 하면 제타가 나오죠. 그게 답입니다. 지금 제타가 1보다 더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1보다 더 커지면 두 개가 허수근이 없어지고 계속 실수근이 생기고 한 개의 실수근은 무한대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한 개의 실수근은 제로로 가고 두 개가 쭉 이렇게 벌어지게 제타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뜻은 허수근이 된다는 뜻이죠. 오른쪽에 실수의 근이 플러스로 바뀌는 순간에 제타가 마이너스라는 뜻은 자 그래서 제타가 0하고 1 사이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음에 가질 때 모든 경우를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타는 댐핑 레이쇼입니다. 댐핑이라는 거는 내가 오실레이션 하는 거를 잡아주는 속도 성분으로서 내가 방해하는 바람의 영향을 받는 그런 성분이라 있습니다. 그래서 댐핑 레이쇼가 크면 얘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잡힙니다. 그래서 댐핑 레이쇼가 1이면 완전 제곱이 복이죠. 그래서 이렇게 응답이 되고 그보다 더 잡아주면 오버댐핑입니다. 오버댐핑은 실근을 가지는 경우죠. 실 두 근에 가지고 하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응답이 빨라지지만 한 근이 원점에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응답이 굉장히 느려집니다. 두 개 중에 하나의 근이 때문에 이렇게 느려집니다. 0.7 정도가 오버슈트도 적당히 있으면서 세트닝 타임으로 보내는데 적당한 근이 됩니다. 자, 그 위치가 어디냐면 복소근에서 45도 세타가 45도가 되는 부분 대략 0.707이죠. 코사인 세타 45도 그래서 0.7 정도가 오실레이션하고 적당히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제타가 0.1 아주 작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댐핑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왔다가 출렁출렁 거립니다. 보트를 타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죠. 그 이야기는 이렇게 잡아주는 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타가 아주 작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라고 있어요. 임펄스 리스판스는 뭐냐면 입력의 스텝이나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입력의 임펄스 1을 줘요. 라플라스 변환했을 때. 자, 1을 주면 얘가 응답 특성 얘 라플라스 역변환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역변환해서 풀면은 이와 같은 해가 나옵니다. 자, 이거 푸는 것도 뒤에 살펴볼게요. 마찬가지 제타에 대해서 제타가 작으면 출렁거리는 게 커지고 제타가 커지면 출렁거리기 작으면서 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까만색을 보면 이 시스템이 가만히 있다가 내가 망치로 탁 때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활짝 뛰었다가 결국은 역으로 간다는 뜻이죠. 근데 땅 때렸는데 계속해서 출렁출렁 노래요. 그 얘기는 제타가 적당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걸 보고 내 임펄스 리스판스를 보면 시스템의 응답이 대략 어떻게 되겠다는 걸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에다가 이제 스텝 입력을 대주면 앞에 있는 그런 방향의 모양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 여기 해를 보면 여기는 익숙하죠. 자, 여기 있는 앞에 세타는 없어졌죠. 이게 입력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하고 주파수 성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루트 1-제타 제곱분의 오메가 n의 크기로 자 어떻게 구하는지는 뒤에 있습니다.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 먼저 부분 분수로 나누죠. 2차 시스템에 나누고 난 다음에 요 근이 이제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제타 오메가 n 근을 넣으면 자 K1, K2, K3 나옵니다. 비교하면 직접 구해봐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근을 넣고 개수 비교를 하고 하면 자 이와 같은 형태의 꼴로 만들어집니다. 자 원래는 여기 어떻게 되냐면 S 플러스 제타 오메가 n 플러스 제타만 남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내추럴 프리퀀시를 맞춰주기 위해서 루트 여기 요 놈을 제타 오메가 2 제타 오메가 n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누고 곱하기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첫 번째 항 같은 경우는 뭐냐면 코사인이죠. 코사인으로 라플라스 변환.
자, 여기는 오메가 n의 제곱, 오메가 n 베타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주파수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의 크기, 그 다음에 요거 맞추려고 이렇게 남기게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사인으로 바뀌죠.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 분분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시프트 된 거죠. S 대신에 마이너스 제타 오메가 n t로. 그래서 요거를 요 단계만 딱 넘으면, 요거 정리만 잘 해주면 이거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했는 게 코사인과 사인을 해서 어떻게 했냐면 사인으로 합쳤죠. 자, 합성함수, 사인의 합성함수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가 사인의 크기가 얼마냐면 제타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 이게 사인의 크기죠. 사인 오메가 베타 t 맞나요? 그 다음에 코사인은 크기가 1이죠. 1. 그러면 코사인 오메가 베타 t. 그럼 요거 두 개 합성해서 우리가 구한다는 게 요거죠. 이만큼의 세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해야 된다. 이게 사인 오메가 베타 t, 그 다음에 플러스 세타. 요 미상을 세타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합성하는 거. 자, 그러면 이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하면 1 마이너스 제타 제곱 없어지고 1 마이너스 제타 제곱분의 1이죠. 그래서 크기가 베타분의 1이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두 개. 자, 그 다음에 위상은 탄젠트 세타는 요 크기분의 요거죠. 그 다음에 이 크기는 뭘까요? 여기 크기. 앞에서 여기 구했잖아요. 루트 1 마이너스 제타 제곱분의 1 이렇게 되죠. 이 크기가. 자, 그럼 코사인 세타는 이거분의 이거. 맞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제타가. 앞에서 우리가 디파인한 요 세타와 똑같은 겁니다. 코사인 세타는 베타. 자, 여기서 세타는 코사인 세타는 베타. 제타. 합성합수 된 거죠. 끝난 거죠. 크기 구했고 사인 두 벡터를 더한 거죠. 사인과 코사인. 크기하고 위상만 구해주면 된다. 고등학교 다 한 거죠. 합성함수 더하는 거.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자,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임펄스 리스판스 또 어떻게 구하느냐. 자, 얘를 지금 완전 제곱꼴로 바꾼 다음에 여기 주파수가 사인 형태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거죠. 자, 그러면 크기가 여기에 앞에 나오게 되지. 그래서 요놈을 변화시키면 사인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바꾸면 크기 베타분의 오메가 n 그렇습니다. 임펄스 리스판스는 훨씬 쉽죠. 자, 만약에 스텝 리스판스를 가지고 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보기 바랍니다.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버리면 얘가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겠죠.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서 2차 시스템의 응답 특성. 자, 이거는 머릿속에 넣어놔야 된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가정을 책에는 이게 없습니다.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라플라스 변화를 조금 이제 고민해서 해보면. 그래서 최종 결론은 시간 많이 지났네. 자, 라이징 타임, 세틀링 타임. 자, 크기는 이제 2% 내 또는 5% 내. 그다음 크기에 대해서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 그다음에 오버슈트, 매그니티드 오버슈트. 자, 크기에 대한 거, 시간에 대한 거. 자, 거기만 스펙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제 앞에 이걸 푼 내용 가지고 정의대로 계산해 볼 겁니다. 자, 실제로 2차 시스템에
각각의 퍼포먼스 스펙이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는